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락의자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영상을 처음 녹화를 해봐서 조금 서툴게 영상 녹화 될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플릿으로 녹화를 처음 해보는데 카메라로도 그냥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한번 녹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왜 영상 녹화를 하게 됐냐,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소설을 좀 사실 많이 안 읽는 사람이에요. 책을 많이 읽지만 철학 관련 원저들을 많이 읽는 편이고, 그래서 소설을 사실 읽기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 1년 동안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책이 딱 처음 나와가지고, 뭔가 되게 좀 소설을 읽고 작가의 말까지 읽고 나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역할을 하게 됐고요. 일단 책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는 소망한다 되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지금 뭐 좌우 반전돼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아마 교보문고에 가면 되게 평점이 높습니다. 거의 9.8 되는데, 거기서 제가 리뷰를 많이 보고 이 책 되게 좋다, 되게 재밌다, 되게 자극적이다, 흥미롭다, 이런 평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샀습니다. 사실 이걸 왜 찾아보게 됐냐면,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이라는 책이 되게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순이라는 작품을 읽기 전에 한번 양기자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가 이거 괜찮아 보인다, 재밌어 보인다 해서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이걸 읽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재미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약에 읽게 될 것이라면, 저는 스포를 할 거지만, 스포를 하기 전에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강민주라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그리고 백승아라는 남자 배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남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남기라는 사람은 강민주의 약간 따까리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 백승아는 이 소설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강민주라는 주인공이 백승아라는 남자 배우를 납치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백승아를 왜 납치하게 됐는지에도 이 소설 초반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대략 이런 내용이 펼쳐질 거다라는 걸 상상하시고,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설을 초반에 읽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읽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초반에는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되게 이상적인 형태의 여성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나르시즘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애가 되게 강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스스로를 약간 구원자, 메시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 기대를 많이 하고 많이 읽었는데, 근데 이게 조금 가면 갈수록 이상해졌어요. 사실 중반부도 괜찮았어요. 중반부도 괜찮은데, 중반부에 갈수록 조금 의아해지는 것들이 좀 계속 생기거든요. 소설의 흐름이 뒤가 깔끔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것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약간 이거 결말이 안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결국 마무리에 가서는 진짜로 결말이 안 좋았죠. 왜냐면 제가 아까 그 주인공들 소개해드릴 때 얘기했던 남기라는 강민주의 따까리가 결국엔 총으로 강민주를 쏴 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쏴 죽이고 나서 이제 백승하랑 강민주가 죽은 이후의 내용들을 백승하랑 남기가 그 당시의 심정, 백승하는 납치됐을 때 강민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묘사를 해주고, 남기한테는 왜 쏴 죽였냐라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사실 작가의 말을 보고 좀 실망했거든요. 소설만 보고 놓고 봐서는 그냥 그럭저럭이었어요. 근데 작가의 말이 저를 조금 되게 실망시켰어요. 제가 작가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357쪽입니다. 영혼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면, 짓눌리고 억압받는 정신을 촬영하고 인화할 수 있는 과학이 있다면, 렌즈를 들이대고 분명히 찍어두어야 할 여성의 깊은 상하는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찍어야 상처의 증거가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은 교묘하고 복합적이다.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일상적으로 이해되고, 그리하여 일상의 하나로 무심히 잊히는 사회는 진정 옳지 않다. 그래서 강민주가 등장했다. 낮은 포복을 혐오하고 높이 기립해서 사는 여자, 물살을 거스르며 하류에서 강의 상류로 나아가는 여자, 그런 주인공이 필요했다. 현실에는 없지만 소설에서는 소설이므로 강민주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민주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행복하기까지 했다. 여기서 저는 좀 놀랐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화난지. 그래서 강민주가 등장했다. 낮은 포복을 혐오하고 높이 기립해서 사는 여자, 물살을 거스르며 하류에서 강의 상류로 나아가는 여자, 그런 주인공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하류에서 강의 상류로 나아가는 여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작가의 말에서는, 강민주라는 사람을.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사실 소설 이 전반을 보면 한계의 상황을 타파를 하기 위해 강민주라는 소설 주인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소설 주인공 스스로 그 상황을 망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문 기사들, 방송사들한테 막 보내요, 편지를. 백승아를 납치한 이유라고 해서 여성 해방 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건을 했다라고 거기서 묘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 하고 나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끝이에요. 강민주가 조금 저는 웃겼어요. 이게 하류에서 상류로 나아가는 여자? 이상적인 여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오히려 저는 강민주가 현실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일어나지 못했구나. 이상적인 상이 아니라 결국엔 강민주도 현실의 여자다. 당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사회를 뭔가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여성 중심 사회라는 강민주라는 세계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세계에서 남기라는 남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좀 현실적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 혹은 이런 식으로 뭔가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이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이상적인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조금 의아한 거죠. 할 거면 좀 더 나아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매갈이 빠지게 죽어버리고 끝나니까 뭐지? 싶은 것도 있었고, 물론 소설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요소들이 보이기 때문에 막 매가리가 빠진 느낌보다는 이거 결말이 좀 안 좋겠다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거면 끝까지 갔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소설의 줄거리 자체가 강민주를 되게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민주라는 사람은 본인은 어려운 일을 겪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상담사 일을 했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범죄를 개혁한 이유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성들의 삶을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다 보니 이거 여성들의 삶에 좀 문제가 있다, 현대사회에 문제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강민주는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거를 차치해 두고 나서라도 하더라도 뭔가 이 소설에서 강민주가 실제로 스스로 이뤄낸 게 딱히 없어요. 낮은 포복을 혐오하며 높이 기립해서 사는 여자라고 표현을 했고, 하류에서 상류로 나아가는 여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질문할 수 있어요. 강민주가 스스로 뭘 이뤄냈을까? 강민주가 백성을 납치했다 했잖아요. 납치하고 나서 이 백성을 이용해서 방송사에 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알리기도 하고, 문제는 강민주는 그냥 계획형 인간이거든요. 계획은 본인이 세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남기, 어머니의 유산, 남기, 강민주의 따까리. 그리고 강민주가 되게 초반에 자신감 있게 나오는 주인공 여성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작가가 말을 써놓은 걸 보고 강민주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강민주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이뤄냈다라고 그냥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라고 스스로 자기 암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 암시는 사실 작가의 말에 의해서 그냥 망상에 불과한 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상적인 여성상 안에 하류가 없어요. 낮은 포복을 한 적도 없고 하류에서 태어난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작가의 말에 이상적인 여성상을 수식하는 용어로서 낮은 포복을 혐오하는 사람, 높이 기립해서 사는 여성,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여성, 이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강민주가 스스로 한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해보면 딱히 없어요. 방송사에 투고한 거? 그거는 누구나 아무라도 그냥 아무 여자분들 데려와서 써도 그 정도 얘기는 써요. 다 그냥 속으로 가지던 얘기를 그냥 내뱉었을 뿐이에요, 사실. 그 당시 억압받던 여성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었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하죠, 당연히. 근데 강민주는 왜 가능했냐라고 생각해보면, 강민주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에 있었어요. 자신감이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신감은 원천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나와야 되는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강민주는 자신감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강민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일단 대한민국 사회니까 어머니한테 남기라는 유산 그리고 엄청난 재산이라는 유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획득을 한 상태예요. 사실 여기서 누가 자신감이 없겠습니까? 아니 자기 뭐 통장에 막 100억 있고 건물도 있고 집도 있고 심지어 시종도 있어. 아니 여기서 자신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상적인 여성상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다 그래요. 그냥 현실적인 여성상이라니까. 아니 아무한테나 심지어 여성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무 사람한테 100억 주고 집 주고 시종 줘봐요. 그 사람이 자신감이 안 생기겠냐고 애초에.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의 흐름 자체가 강민주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자신감은 오로지 어머니로부터 나온 거고 자기 자신 스스로 이러는 게 없는 사람으로 좀 치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였어요. 다만 저는 남기랑 강민주 사이의 관계를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강민주는 계속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저는 좀 예수라고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남기가 결국에는 강민주를 총을 쏴서 죽이거든요. 언제냐면 백승아랑 강민주가 연극을 할 때예요. 연극을 할 때 그 소설 중간에 보면 약간 찌릿찌릿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강민주도 약간 백승아를 뭔가 좋아할락 말락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암시를 하고 백승아도 강민주를 좋아할락 말락 하는 그런 뉘앙스를 되게 암시를 많이 하는데 그게 포텐이 터지는 부분이 바로 백승하랑 강민주가 둘이 연극을 할 때거든요. 학생과 교수 사이의 관계에서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연극으로 할 때 좀 극대화가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뭔가 그 둘 사이의 사랑이 좀 보여지려고 하는 순간에 남기가 총을 쏴서 죽이죠. 그래서 이게 전 약간 예수와 유다의 관계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본 뮤지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 거기서도 보면 유다가 결국에는 좀 후회를 하고 자살을 하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도 그냥 성경에서.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물론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이유를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좀 변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유다는 조금 더 급진적인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갈아엎고 유대인들 막 청산하고 이런 혁명을 뭔가 꿈꿨는데 예수는 그런 걸 안 하니까 내가 알던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다. 분명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 아 혁명을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필요성을 느꼈는데 예수님은 안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변했구나. 그래서 배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 뇌피셜이고 그래서 저는 저희 뇌피셜에 의해서 강민주는 예수, 남기는 유다 이런 식으로 좀 관계 형성이 되니까 조금 재밌긴 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이 좀 몇 가지 우리한테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차라리 더 막 나가지 그랬냐를 좀 방어할 만한 좀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성 중심 사회와 여성 중심 사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을 억압했죠. 현실에서는. 그리고 소설 속에서는 여성 중심 사회 강민주라는 사람이 세워놓은 사회 안에서 남성을 억압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 결말이 뭐예요? 결국 남기한테 죽죠. 근데 남기는 남성 중심 사회가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남기는 제가 아까 왜 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유다는 자살하거든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남기도 똑같아요. 자살은 안 했지만 결국에는 깜빵에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생을 살다 죽어요. 그대로. 깜빵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딱히 스스로 되게 무기력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유다랑 좀 그런 것들이 유사하지 않나. 물론 유다는 자살을 했지만 무기력함?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이 배신했다라는 그 무기력함은 둘이 동등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뭔가를 억압한다라는 것의 결과물은 참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소설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은 그래도 용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작가님의 뭔가 의도였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게 결말이 파멸이 이른다라고 한다 해도 좀 문제가 있는 건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을 억압했다는 구조는 이 소설에 의하면 되게 오랜 기간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남성 중심 사회는 그런 파국에 치닫지는 않잖아요. 좀 그랬어요, 저는. 이게 강민주라는 여성 중심 사회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것만 부각시킨 게 돼버린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되게 진보적인 메시지를 담은 건 맞는데 소설의 구성이나 줄거리 내용은 별로
진보적이지 않다. 오히려 본인들의 한계를 좀 얘기하는 느낌? 흔히 말하는 미러링? 미러링의 결말이 안 좋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준 느낌이라서 과연 혁명적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봐야 되나라고 하면 이상적인 건 또 아닌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소설, 그래서 좀 별로였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설 꽤 재밌게 읽기도 했고, 물론 작가의 말 부분에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좀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읽을 만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신다면 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첫 영상인데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